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 막내인 고양이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2020년 4월 어느 봄날 길고양이가 저희 신랑 집에 들어와서 새끼 5마리를 낳은 거예요. 저희가 5마리를 모두 케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2-3개월 정도는 어미에게 젖을 물리다가 좋은 분들에게 분양을 하려고 했어요. 손바닥에 딱 올려놓을 만한 크기였던 시도가 이제 성묘가 되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시도도 처음에는 분양을 보내려고 했던 고양이예요. 그런데 키우려고 했던 분이 집안이 아니라 가게에서 키우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밖에 나가 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그분에게는 분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저희와 함께 지내다가 어느 날 고양이 방에 들어갔는데 시도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무언가 이상해서 신랑이랑 같이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을 했어요. 그 동물병원에서는 그냥 가벼운 탈수 증상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밤 늦게 운영을 하고 있는 동물병원을 찾아서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방문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단순 탈수 증상이 아닌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했거나 사고를 당하고 돌아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신랑은 동네에서 길고양이를 보는 것조차 싫어했던 한 할머니가 생각이 났다고 하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 우선 시도부터 살리고 보자는 결정을 하게 되어 당장 입원을 시키려는데 의사 선생님이 본인 병원에서는 어려운 수술이라서 큰 병원을 가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여쭤보니 분당 오리역에 있는 한 병원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시도를 데리고 그 병원에 방문을 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확인한 결과 사람으로 치면 대퇴골 쪽에 뼈가 부러진 것 같은데 수술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입원을 시키고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자고 했어요. 다음날 신랑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시도가 다쳤을 때 많이 아팠는지 계속 그루밍을 하다가 아직 발달이 덜 된 생식기를 계속 핥아서 소변을 넣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술까지 하게 되면 수술 비용이 처음 알려주신 금액보다 3배가 많은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하려던 저희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펑펑 울면서 신랑이랑 통화했던 기억이 나요. 시도 그냥 편히 보내주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신랑도 그 큰 금액은 어려울 것 같다고 수술하고 나면 케어해야 하고 재활해야 하는 비용까지 하면 길고양이에게 그렇게 큰 비용은 부담이 되었던 거죠. 30분 뒤에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가장 중요한 수술인 생식기 쪽 먼저 하고 대퇴골 쪽 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라면서 그때 뼈 상태를 보고 결정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술하기로 결정. 수술 후 일주일 정도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면회는 가능하다고 해서 퇴원 전에 저 혼자 가서 시도를 보고 왔어요. 수술하느라 고생했을 시도를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눈도 마주치지 않던 시도가 면회하는 동안 계속 자기를 바라보는 저에게 머리를 내어주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였나 봐요. 저를 집사로 간택한 게. 그렇게 치료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저귀를 갈아주었어요. 남군과 여행을 갈 일이 생기면 기저귀는 풀어주고 네카라를 해주고는 반자유를 만끽하게 해주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나요? 시도와 그 형제인 코몽이가 범백에 걸린 거예요.
처음에는 시도에게서 증상이 나타나고 다음에는 코몽이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행히 어릴 적에 접종을 마친 미소에게는 전염이 되진 않았죠. 시도를 수술해 주셨던 선생님께서 확률은 낮지만 꼭 살릴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셔서 시도는 2주 정도, 코몽이는 3주 정도 입원 치료를 하고 지금은 완치가 되어 예방접종도 했답니다. 그 후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냐고요? 정말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간혹 시도를 씻기고 드라이로 말리고 소독도 하고 약까지 바른 뒤 기저귀를 할 때 네카라를 풀어주는데 정말 미친 듯이 배 쪽을 물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동을 제지하다가 이렇게 제가 다치기도 해요. 최근에는 피를 좀 많이 봐서 네카라를 절대로 풀어주지 않고 있어요. 대신 제가 집에서 쉬는 날마다 침대에 둘이 누워서 편히 잘 수 있도록 네카라를 풀어주고는 있어요. 아마 시도도 배 쪽에 소변이 흘러 털이나 피부에 닿고 오래되면 염증이 생기게 돼서 간지럽거나 아파서 누는 거겠죠? 그래서 집에서 쉬는 날에는 더 많이 확인하고 찝찝해하지 않게 자주 기저귀를 갈아준답니다. 이날 진짜 정말 많이 아팠어요. 시도가 착용하고 있는 기저귀는 고양이 전용 기저귀가 없어서 강아지용 기저귀 중 가장 작은 소자를 구입해서 시도 엉덩이에 맞게 오려 착용을 하고 있어요. 고양이 전용 기저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를 때마다 피부에 닿으면 좋지 않은 가루가 떨어져서 저희한테도 조금 안 좋더라고요. 오랜 시간 기저귀한 시도의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노묘인 미소, 아빠 껌딱지인 콩몽이, 고양이 최초로 기저귀하며 지내는 엄마 껌딱지인 시도의 우당탕한 생활은 지금도 진행 중이랍니다.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조금 더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미소, 코몽, 시도의 지금보다 더 예쁜 영상 자주 업로드 해드릴게요.